네, 마경환입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티 창에 제가 가능한 하루 내지 이틀에 한 번씩 좀 제가 여러 가지 각종 레포트를, 해외 레포트죠. 읽으면서 저희 구독자님과 이렇게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간단한 그림들 제가 이제 가능한 이제 앞으로 현재 공유를 하고 앞으로 열심히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시는데요.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가능한 이제 한 일주일치 정도를 모아서 주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는 세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먼저 지금 이 보시는 슬라이드는 제가 다 공유한 내용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모건 스탠리가 5월 24일에 나온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레포트인데 이제 뭐 유튜브 댓글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시장을 잘 못 맞췄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골드만삭스나 UBS나 JP모건이 시장이 틀렸고요. 상대적으로 시장을 좀 상대로 좀 정확하게 잘 맞췄던 하우스가 어디냐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모건 스탠리가 좀 잘 맞춘 하우스입니다. 아무튼 참조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5월 24일 날 나온 이제 자산 배분 전략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주식보다는 채권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현재 자산으로 본다고 하면 주식은 언더웨이트고 여기 핵심 코어 채권이라고 했는데 이제 핵심 채권을 가장 비중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더스 채권은 등급이 낮은 채권이고 그래서 큰 그림에서 자산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안에서는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미국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을 가장 언더웨이트하고 상대적으로 일본과 이머징 마켓을 좀 비중 확대하려고 합니다. 자, 댓글에서 이런 말씀 주세요. 최근 미국 주식이 좋고 이머징이 좀 안 좋은데 다 틀렸네요 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이렇게 있는 거죠. 뭐냐면 이건 아주 숏텀의 뷰가 아닙니다. 적어도 금년 하반기까지 큰 그림에서 어떤 뷰의 관점이라서 저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미국보다는 이머징이 저는 더 좋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숏텀 얘기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1, 2년 동안 본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보다는 이머징 주식이 저는 더 좋을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채권은 보시면 이미 제가 아까 이전 시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어쨌건 간에 현재 전세계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코어 채권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골드만삭스에서도 현재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코어 채권을 좀 많이 들고 가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는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있네요. 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최근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보니까 동결한 시점부터 주식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다.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FRB가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브라이트하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주십니다.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맞아요. 결과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과거의 금리 동결의 시점과 현재 매크로 환경을 좀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컨디션과 지금 좀 다르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FRB가 금리 인상을 동결한 시점 85년, 95년, 97년, 2006년, 2018년이에요. 과거의 패턴을 본다고 하면은 금리를 동결한 시점, 동결하고 일정 주식 퍼포먼스 좋고, 그리고 FRB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오히려 주식이 나빠지는 형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한 시점, 그 당시에 금리 동결한 시점과 이번, 현재 만약에 5월달 기준으로 5.25에서 만약 동결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와는 매크로 환경이 확연히 차이 난다는 걸 좀 한번 분석해 보자는 차원이고요. 볼게요. 일단 IP라는 건 산업 생산입니다. 산업 생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0.5 정도인데 과거 4차례, 5차례 금리를 FRB 금리를 동결했을 때보다 가장 낮아요. 그만큼 산업 생산이 약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I라는 건 Leading Economic Indicator입니다. 경기 선행 지표예요. 경기 선행 지표인데 전년 동월 대비인데요. 보면은 모두 다 플러스잖아요. 플러스인데 지금 현재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가 마이너스 7.8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마이너스 7.8 정도 됐을 때 과거에 미국은 100%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어쨌건 간에
과거의 금리를 동결할 시점에 경기선행 지표가 상대적으로 다 양호했네요. 반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7.8입니다. 그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부분도 상대적으로 실업률은 이때가 지금 다 높았는데 이번은 아직 낮아요. 즉 앞으로 실업률이 증가를 하게 되는 구조이죠. 그러니까 좀 다른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가장 그때와 또 차이난 지금 그 과거의 금리 동결 시점은 또 하나 차이는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핵심 CPI입니다. 핵심 CPI가 과거에 금리 동결할 시점에는 이미 금리를 쭉 올려서 어느 정도 물가를 잡았던 국면인데 볼까요? 4.0, 3.0, 2.5, 2.6, 2.2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 금리 동결을 이번에 한다고 하면 5.6에 잡히는 거예요. 여전히 물가가 크게 아직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와 굉장히 큰 차이가 그때는 일정 부분 물가가 잡혔는데 아직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국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 지표를 얘기할 때 장단기 금리 차를 얘기하려잖아요. 10년만 국채금리와 2년만 국채금리를 얘기했는데 과거에 연준 금리 인상을 동결하는 시점일 때 모두 다 플러스였어요. 즉 우상향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8bp입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 채권 시장에서 반영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더 많이 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 지표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SLOS입니다. 뭔 말이냐? Senior Loan Office Survey입니다. 제 자문 고객들한테는 작년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코멘트 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앞으로 중요해진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5월 달부터 미 연준의 FOMC 미팅 자료에도 이게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크레딧 마켓이 얼마나 더 타이트해질 거냐 여부인데요. 지금 보면 이 데이터가 마이너스라는 건 앞으로 크레딧 시장이 이징이 가는 쪽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이게 플러스 45라는 건 앞으로 대출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주요 키 데이터가 과거의 연준 금리가 동결할 시점 대비해서 만약에 이번에 동결, 물론 이제 6월 달에 또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도 한 50% 있지만은 만약에 어쨌건 간에 뭐 이번이든 다음번이든 간에 만약 여기서 스탑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과거에 좋았던 시점에 매크로 연준 금리 중지를 통해서 주식이 좋았던 시점에 매크로 지표와는 지금은 확연히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 시나리오로 주식에 접근하시기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매크로 지표로 본다고 하면 과거의 금리 동결 시점과는 이번이 차이 난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미 연준에서 만든 자료가 그러니까 연준이고 이게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예상하는 이제 여기 있네요. 그대로 읽을게요. 금리 커브를 가지고 리세션 확률을 계산한 건데 최근에 금년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79.5% 정도입니다. 거의 한 80% 정도 리세션 레벨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과거에 한번 볼까요? 이게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경기 침체 구간인데 이 정도 레벨 와서 경기 침체가 안 들어간 적 없죠. 과거에 심지어는 한 50%대 다 들어갔어요. 경기 침체가 실제로. 그래서 적어도 이제 여기 제가 지금 타이포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인데 현재 80%면 실제로 거의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즉 미국의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거예요. 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부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타이밍, 언제 들어갈 거냐가 사실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를 예측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볼게요. 지금 10-3개월짜리인데 이렇게 역전된 구간 있죠. 역전되고 나면은 이렇게 역전된 이후에는 너무 과거는 좀 어려우니까 1980년대 이후 볼게요.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10-3개월 역전되고 이후에는 모두 다 GDP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터치가 되었죠. 즉 통상적으로 10-3개월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의 시그널은 실질 GDP 성장률이 한 1년 정도 선행합니다. 즉 10-3개월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그로부터 한 1년 뒤에 미국의 실질 GDP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렇게 역전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10만에 3개월 역전이 언제였냐면 작년 10월 말부터 역전되었거든요. 그러면 요 지표만 갖고 얘기한다면 금년 한 4분기 정도부터 미국이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인데, 오늘 지금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히 보면은 이게 5월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다 한번 봅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인플레이션이 낮은 나라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가 가장 높아요. 이렇게 높고요. 제가 최근에 브라질 추천하니까 또 아르헨티나 비유하신 분이 많은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인플레이션인데, 브라질은 사실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어요. 미국보다 낮습니다. 현재 4.2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 볼까요? 3.7%. 그죠? 그리고 미국 4.9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전달 대비해서 내려가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 건데, 보면 일본과 유럽 국가들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우스 코리아, 브라질, 그리고 미국 모두 다 좀 내려가고 있는 거,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좀 보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공유를 해드렸고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최근에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 갖고 제가 설명 좀 드린 자료입니다. 하이드 가상금리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 이렇게 가상금리 늘고 경제 좋아지면 가상금리 줄어드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지난 1997년 이후 지난 한 5년, 7년 정도의 평균 가상금리는 500bp, 506bp 정도였고, 이거를 그냥 한번 계산해봤어요. 표준 편차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니까 저점은 276이었고 플러스 1, 표준 편차는 736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이드 가상금리가 456 정도예요. 즉 이거는 지난 한 25년의 평균 정도의 보다 좀 낮은 정도의 가상금리 레벨이죠. 즉 뭐냐면 적어도 현재 하이드 채권 가상금리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하이드 채권은 주식과 아주 밀접합니다. 주식이 주식시장하고도 거의 같게 돌아가는데, 물론 이론적이 아니죠. 실제로 보면 하이드 가상금리 주식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주식이 버티고 있는 이유도 하이드 가상금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버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하이드 가상금리가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버틴다고 하면 여러분 계속 주식 하시면 되고요. 반면 하이드 가상금리가 좀 위로 튕겨 올라갈 것 같으면은 주식 조금 디펜시브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좀 하이드 가상금리가 좀 더 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이드 채권 가입하지 말라고 한 게 제가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그러면 왜 하이드 가상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냐라는 거는 방금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출이 계속 좀 이렇게 타이트닝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타이트닝 가면 결국은 하이드 채권이라는 게 등급이 낮은 채권이거든요. 자금 조달력 어려운 채권들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가상금리가 좀 더 위로 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우리가 경제 펀더멘탈의 미국 경제가 계속 좀 더 어려워지는 국면을 가고 있죠. 그러면 가상금리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한두 달 전에 제가 크레딧 아그리콜 자료 한번 공유한 적이 있어요. 하이드 채권 관련해서 제가 그때 무디스 자료를 좀 공유를 해드렸죠. 무디스 자료에서 지금 미국 하이드 부도율이 점점 한 7%, 8%까지 올라갈 거로 전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부도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가상금리도 선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마치고, 네, 오늘 여기서 마칠 건데요.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커뮤니티 창에 올린 자료를 이렇게 한번 일주일 정도 랩업 세션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